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 고품격 레드 39번째 시간입니다. 39회 고품격 레드에서는 이명철 해설위원이 최근에 이제 정순주 아나운서의 빈자리를 계속 메워줬었는데 오늘은 임 의원님 말고 또 다른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원투펀치와 예전부터 교류를 맺고 있는 아주 어마무시한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서 보내신 분입니다. 하비에르 테바스 회장이 이제 회장을 맡고 있는 스페인 라리가의 대한민국 주재원이 계신데요. 한국 라리가 주재원 서상원 씨와 더불어서 오늘 원투펀치 레드를 함께 꾸며볼까 합니다. 자, 서상원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원투펀치 이 출연은 처음이시죠? 네,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그 예전부터 원투펀치와 제휴 관계에는 놓여 있죠. 네, 작년에도 한번 저희가 비슷하게 이렇게 좀 라리가 MD를 그 원투펀치 시청자분들에게 좀 선물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전부터 원투펀치는 계속해서 시청해왔던 한 명의 팬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직접 출연을 하게 된 거는 처음입니다. 이 대한민국에 상주하고 있는 라리가 주재원이란 무엇이며 어떤 일을 이제 주로 하고 계시며 또 어떻게 돼서 한국 땅에는 이 라리가 주재원이 또 존재하는 건지 뭐 이런 저런 이야기를 좀 먼저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저희 라리가는 말 그대로 스페인 프로축구 이제 연맹이고요. 라리가에서는 저희가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을 공략을 하기 위해서 글로벌 이제 전략을 수립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아까 언급하신 하비에르 테바스 회장님의 뜻이 이제 가장 컸었고, 해외 지사들도 설립을 하고 일반 해외 지사들보다 더 많은 나라들, 더 많은 시장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제 주재원들을 이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 45명의 주재원이 45개 이제 다른 국가에 파견되어 있고요.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제 한국 담당으로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 스페인에서 낳고 자라신 거는 아니죠? 아, 태어나진 않았고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스페인으로 이제 이민을 가게 되어서.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스페인 국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근데 국적은 한국 국적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정확히 말하면 3살 때 이제 가족이 다 스페인으로 이민을 갔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한 16년 정도 스페인에서 살다가 이제 한국으로 와서 또 한국에서 쭉 살다가 라리가에서 결국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스페인어 잘하시겠네요? 아, 네. 스페인어가 아무래도 이제 모국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거의 뭐 3살 때 가셨으면은 뭐 그렇게 네. 봐야 되는데 네. 그런데 한국말도 잘하시네요? 네, 한국말도 제가 이제 한국 산지 한 16년 정도 된 것 같네요. 한국말도 되게 이제는 좀 많이 편안합니다. 아, 그러면 스페인에서 사셨더라도 누구나 라리가 주재원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축구와는 어떻게 인연을 맺으신 거죠? 뭐 일단은 이제 웬만한 스페인에 사는 아이들은 저 때도 그랬고 다 이제 축구를 이제 너무나도 좋아하고, 스페인에서는 라리가는 아무래도 프리미엄 컨텐츠에 예전부터, 왜냐하면 뭐 아시다시피 유럽에서는 이제 자국 리그가 워낙 자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컨텐츠이기 때문에 저도 자연스럽게 이제 스페인에서 살면서 축구를 되게 좋아했는데 이제 잘 하지는 못하잖아요. 한국으로 저는 대학교를 왔어요. 네. 고등학교 다 졸업을 하고 한국에서 축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처음으로 이제 축구를 통해서 통역을 하게 된 거예요. 예전에 피스컵이라는 이제 국제 대회가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스페인어가 되니까 스페니쉬를 하는 팀들이 많이 왔었죠. 네, 예를 들어 맞습니다. 뭐 보카 주니어스나 뭐 이런 팀들도 왔으니까. 네, 딱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2007년 때는 이제 보카 주니어스의 가장 큰 라이벌인 리버 플레이트도 왔었죠. 왔었고 스페인어권으로는 이제 라리가의 라싱 데 산탄데 네, 네, 네. 팀이 왔었고, 그리고 멕시코의 치바스 데 과달라하라라는 팀이 왔었는데 저는 이제 치바스 데 과달라하라 팀 이제 통역 중 한 명을 하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뭐 선수 감독이 아닌 다른 직업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구나, 길이 조금씩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그냥 무턱대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한국에서 이제 축구 관련 일을 계속해서 해왔다가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라리가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역으로 일단 축구계 네. 입문을 하셨다고 네.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외국어 능력을
열심히 또 수련을 하고 향상시키시는 지금 이 시청자분들께서는 요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네. 거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라리가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면 네.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서 전 세계 45개국에 지금 주재원을 파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인이 어쨌든 그럼 본인은 한국에 파견돼 있는 거잖아요. 네. 본인이 공략을 잘하고 계시나요? 한국 시장을? 잘 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안 잘리고 이렇게 있지 않을까요? 월급은 꼬박꼬박 잘 들어옵니까? 네, 다행히 네. 아직까지는 농담이고 저희는 일단은 특히 아시아 시장은 라리가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운 시장인 거라는 것은 처음부터 저희가 잘 인지하고 있는데 다른 객관적인 지표들로 이제 평가를 하려면 객관적인 지표들로 할 수 있는데 뭐 저희가 이 일을 시작하고 뭐 중계권료나 뭐 시청자 수, 시청률, 그 소셜 미디어 팔로워 수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일단은 그래도 긍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 뭐 개인적으로는 항상 좀 이제 더 잘하고 싶고 좀 부족하다는 생각은 항상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라리가의 어떤 이제 글로벌 시장 공략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럼 본격적으로 일단 이제 최근에 라리가에 관한 말씀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라리가가 뭐 아시다시피 지난 그 과르디올라 감독의 바르셀로나가 이제 나타난 그 정도 시기부터 거의 뭐 한 10년 동안 라리가 팀들 그리고 라리가의 선수들은 정말 엄청났던 시절을 보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뭐 세계 올스타 뽑아라 그러면은 뭐 라리가에서 거의 뭐 대다수의 선수가 다 라리가에서 나오고 뭐 아시다시피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세비야 등이 또 유럽 무대에서 거뒀던 성적은 번쩍번쩍했고 네. 그런 정말 축구 역사를 이렇게 쭉 보더라도 라리가의 지난 한 10년 정도는 손에 꼽을 정도로 한 리그가 어떻게 보면 좀 도미네이트한 정말 좀 지배적인 그런 수준의 모습을 보였던 시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 라리가는 아시다시피 네. 많이 좀 이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건 사실이고 네.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만도 상당히 좀 고전을 하고 있어요. 유로파 리그도 그렇게 순탄치는 않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 현상에 관해서 라리가 연맹 그리고 뭐 테바스 회장 그리고 본인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일단은 저희가 황금기 시대를 이제 살아왔다는 거는 저희한테는 되게 큰 도움이 되었던 시기이기도 하고 뭐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는 뭐 메날두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이 그 세계적인 스타들이 이 붐을 또 이제 일으켜 줬었죠. 너무나도 거의 완벽한 시대에서 이제 지금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라리가가 유럽 무대에서는 그 정도 장악력은 갖고 있진 않지만 또 반대로 좀 반박을 하자면 아주 못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진 않고 있거든요. 예를 그거는 들어서 제가 이제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네. 조별리그가 끝난 단계이긴 하지만 네네.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 리그, 컨퍼런스 리그까지 포함해서 UEFA 랭킹 계수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 포인트에서 그래도 빅리그 중에서는 프리미어 리그는 좀 독보적으로 많이 받았는데 네. 현재까지. 네. 근데 라리가가 그래도 독일이나 이탈리아보다는 그래도 근소하게 좀 앞서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네. 그런데 그 근소한 앞서는 차이가 과거에 비해서는 너무 불안해 보이고 네. 이게 또 지금 토너먼트에 간 팀들이 언제 어느 순간에 탈락할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은 아슬아슬하게 한 2위권의 거의 턱걸인데 지금처럼 내려가면 요것도 이제 2위가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네,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시즌이 끝나봐야 좀 알 것 같고 저번 시즌에도 비슷한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특히 바르셀로나가 그렇게 챔피언스리그에서 크게 2시즌인가 3시즌 연속으로 이제 당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항상 최근에는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도 저번 시즌에도 유로파리그는 이제 비아레알이 우승을 했고 물론 저희도 예전만큼의 그런 위대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계속 유지되면 좋겠지만 다른 리그들도 그만큼 경쟁력 있게 계속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저희는 리그 사무국으로서 해야 될 의무는 계속해서 자생을 할 수 있고 계속해서 더 많은 리소스들을 얻을 수 있고 결국엔 돈이죠. 수입을 계속 낼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이 저희의 역할이고 그래야지 이제 구단들이 투자를 더 하고 훌륭한 선수들이든 아니면 뭐
훌륭한 유소년 시스템이든 이제 구단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를 저희가 계속해서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저희의 역할이고 저희는 그거에 계속 주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이제 조금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지만 네. 궁금한 거 한 가지 여쭤볼게요. 뭐냐면 그 테바스 회장 들어선 이후에 이제 라리가가 중계권료 배분 방식도 예전에 비해서 이제 다른 합리적인 중계권료 배분 방식으로 바꿨고요. 네. 그런데 이제 가장 최근에 그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해서 그 CVC라는 회사의 금전을 좀 받기로 했었죠. 네. 그거는 그런데 이제 반대하는 클럽들이 그런데 존재하는데, 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네, 특히 이 CBC 소식이 처음 한 여름 8월쯤에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거에 관련해서 이제 너무나도 많은 질문을 모든 라리가 직원들이 받아왔기 때문에 특히 오늘은 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도 좀 준비를 해왔어요. 일단은 먼저 언급하신 게 중계권 테바스 회장님이 들어오고 이제 중계권 통합을 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유럽 5대 리그 중에서 라리가만 2015년 기준으로 중계권을 개별 구단들이 개별로 이제 판매가 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인디비주얼 방식과 이제 콜렉티브 방식이 있는데 네. 인디비주얼을 택하고 있었죠. 네. 그래서 사실상 뭐 그 라리가의 빅2 빼고는 그때 당시 다른 구단들은 계속해서 몇 년 전부터 이 콜렉티브 방식을 계속해서 이제 주장을 하고 고수를 해왔는데 잘 안 되다가 이제 하비에르 테바스 회장님이 부임을 하고 이제 그거를 실행을 하셨죠. 하고 나서 통합을 함으로써 이제 리그 전체 수익이 중계권 통합이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올라갔고 지금도 성장 중인 금액이고요. 질문을 하지 않으셨지만 항상 같이 오는 질문에 그러면 이제 빅구단들은 통합을 하면서 중계권료를 좀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냐라고 많이들 이제 물어보시는데 그건 아니고 빅구단들도 사실상 그 중계권료 통합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받을 중계권료가 낮아지면 여기에 이제 승인을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중계권 통합은 결국 큰 시장에 통합적으로 리그를 판매하면 그거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모든 구단들에게 돌아가는 중계권 수입은 이제 높아졌었고 지금도 그렇고요. CBC에 대해서도 이제 답변을 드리자면 CBC는 이제 되게 저명한 스포츠 전문 사모펀드 투자사예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CBC가 이제 지금 저희 때문에 좀 되게 이렇게 글로벌한 이슈가 됐지만 저희 전에 이제 모토GP라는 오토바이 그것도 유명한 대회죠. 네, 굉장히 큰 대회죠. 네, 모토GP랑 F1 세계 볼리볼 협회에도 되게 유사한 방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이제 자문도 같이 하는 왜냐면 여기 CBC에 특히 스포츠 기관에 투자하는 그 담당자들은 다 이제 스포츠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게 코로나 전부터 이런 비슷한 투자 제의들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비단 팬데믹 때문이 아니라 네. CBC 같은 유형의 투자를 그 이전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다. 네, 저희가 계획을 했다기보다는 CBC 쪽에서 접근을 해왔다. 네, 비슷한 이제 투자사들이 특히 프로축구 그리고 저희 라리가가 이제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계속 성장률이 빨라서 투자 제의가 계속해서 왔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이제 조금 더 그 결정을 빨리 하는데 영향을 주긴 줬죠. 그래서 이제 CBC사와의 협력 관계는 저희의 성장에 투자를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BC와의 저희의 그 협력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데이터를 알려드리려고 좀 준비를 해왔어요. 총 그 5개의 구단이 반대를 했습니다. 저희는 42개의 구단이 다 같은 표 행사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1부, 2부, 세군다까지. 네, 여기에 이제 37개의 구단들이 이거를 승인을 했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이 협력 관계를 이제 승인을 하게 되었고 투자 금액이 19억 9,400만 유로예요. 하나로 하면 약 한 2조 6,848억 원인데 좀 이렇게 말하면 너무 이렇게 그 비교가 안 되는데 라리가의 총 수입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21, 22 시즌에 라리가의 TV 중계권
총 수입이 2조 8,401억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되게 비슷한 금액의 이 투자 금액이고 이 투자를 50년의 기간의 계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들이 라리가가 이번에 CBC에 이제 투자 금액을 받기 위해서 라리가 홀딩이라는 이제 새로운 자회사를 설립을 했고요. 이 CBC는 그 새로운 홀딩의 8.2%의 지분을 갖게 되고 라리가 홀딩의 역할은 여태까지 이제 저희가 라리가에서 파트너십, 스폰서십 체결이나 아니면 저희의 기술력을 계속해서 이제 서비스나 솔루션으로 다른 기업에게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역할을 이 새로운 홀딩이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CBC는 이 금액을 투자하는 또 하나의 조건으로 라리가의 전체 TV 중계권의 매출이 아니라 수익의 10.5%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게 50년 동안이죠. 네, 50년 동안입니다. 그것 때문에 반대하는 클럽들이 존재하는 큰 이유 아닌가요, 그게? 네, 근데 사실 클럽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이제 한 4-5개의 구단들이 반대를 하는 거고 다른 구단들은 이거를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승인을 했고요. 좀 다른 얘기지만 위원님 이제 주식을 투자를 할 때 사실 그게 뭐 50년, 10년 이렇게 정해지지 않고 본인이 그냥 만약에 내가 이 주식을 사고 평생 이거를 내가 팔지만 않으면 갖고 있을 권리가 있잖아요. 이거는 50년이 지나면 이 CBC 입장에서 거기서 더 성장을 할 것 같아도 아닐 것 같아도 일단은 거기서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투자를 받는 입장에서는 좀 더 유리하다고 보면 되죠. 그러면은 네. 그 반대한 5개 클럽에 관해서는 어떻게 결국 처리가 된 거죠? 이 투자 금액이 사실상 원래 처음에는 좀 더 높았고 42개의 구단들이 이제 다 받을 거라는 가정하에 금액이 책정이 되었었는데 안 받는 구단에 비례해서 이 총 금액은 줄고요. 안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 중계권에 대한 그 수익을 가져간다고 했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매출이 아니라 수익이라고 한 게 그러면 원래 이 CBC 투자 금액을 안 가지고 가겠다는 구단들의 부분은 빼고 먼저 그 구단한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남는 수익에서 그 퍼센테이지를 이익을 CBC가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는 반대했던 구단들도 끝끝내 계속 반대로 갈 필요는 없는 상황이 된 건가요? 네, 편하게 만약에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언젠가는 의견을 바꿔서 이 투자 금액을 받고 싶다 하면 다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조건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찌됐건 지금 팬데믹으로 많은 또 재정적으로 고생하는 구단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네. 이번 그 CVC 딜은 전체 라리가로 봤을 때는 분명히 득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왜냐면 저희가 그 CBC 이 투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 라리가의 성장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투자금의 70%는 그 무조건 구단의 인프라든 부동산이든 이 구단이 앞으로 성장할 수 있고 앞으로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거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구장을 뭐 리모델링 한다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스포츠 컴플렉스, 구단이 선수들이 훈련하고 생활하는 곳, 아니면 뭐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뭐 구단의 이제 디지털 인프라에 투자를 한다거나, 즉 뭐 선수 영입이나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부분에는 30%밖에 사용을 못 해요. 네, 그러니까 네. 돈을 이제 도와주는데 용도를 맞습니다. 딱 정해놨네요. 네, 그러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구단들 입장에서는 되게 고마워하는 게 구장을 좀 넓히고 수용 인원을 더 늘리려고 이제 계속해서 시도를 해왔던 구단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본인의 그 구단의 그 트레이닝 센터가 없었던 구단들도 있었는데 이 이제 금액으로 투자를 해서 자기만의 이제 트레이닝 센터를 설립하게 될 수도 있고, 글로벌 시장을 더 공략을 하고 싶은 구단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리소스가 없었던 구단들이 또 이거를 통해서 투자를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용도는 구단이 알아서 그 결정을 하지만 무조건 이 70%는 이 구단 발전에 있어서만
사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올 시즌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라리가가 어떻게 나아갈 것 같으신지, 그러니까 리빌딩에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클럽이 바르셀로나 같은 팀 아니에요? 근데 네네네. 바르셀로나 같은 팀은 과연 이걸 차비 감독이 제대로 리빌딩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네. 아니면 레알 마드리드는 정말 팬들이 바라는 대형 영입들을 이제 곧 할 수 있을 것이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사실 멤버가 좋은 것 같은데도 지금 올 시즌 현재까지는 지금 멤버에 걸맞는 성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앞으로 남은 시즌 기간 그리고 그 다음 시즌까지 어떤 형태로 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라리가 팬이자 네. 전문인의 입장에서 아, 구단 사무국 직원의 입장이 아니라. 네. 전문인이 제가 스포츠적인 부분에서 전문인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희망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큰 구단이 아무래도 바르셀로나이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을 요즘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아시다시피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바르셀로나가 그 전에 암흑기가 이제 2003년도 레이카르트 감독이 오기 직전에 네. 암흑기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도 바르셀로나가 유로파리그, 그때는 유로파리그가 아니고 유에파컵이었죠. 네, 유에파컵 시절에 이번에도 바르셀로나가 지금 유로파리그로 이제 강등되었잖아요. 네. 상황이 좀 비슷하고 그 다음에 좀 젊고 선수로서도 되게 바르셀로나 구단이 좋아하는 축구를 소화했던 그때 당시에 레이카트 감독, 지금은 차비 감독이 돌아오면서 이 두 감독 다 젊은 구단의 유소년 선수들을 이제 좀 많이 활용을 하면서 다시 반등을 하려고 하는 게 되게 비슷하다는 얘기가 계속 스페인에서도 저도 많이 읽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냥 예언대로 그때 바르셀로나처럼 조금씩 다시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올라갔으면 하는 게 좀 제 이제 희망사항이고. 근데 다만 이제 그 당시는 호나우지뉴라든가 뭐 데코라든가 이런 선수들을 데려올 수 있었잖아요. 예. 근데 과연 지금의 바르셀로나는 그런 보강이 가능할런지가 그게 이제 네. 아마 바르셀로나 팬분들의 가장 우려일 거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연봉이 크다거나 아니면 이적료가 큰 슈퍼스타 선수들은 아마 지금은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어려운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다만 이제 그때 호나우지뉴 데코라고 하셨지만 또 그때 이제 나타난 게 뭐 이니에스타나 부스케츠나 그때도 메시도 비슷하지만 그런 이제 인하우스 선수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르셀로나도 희망사항이지만 결국은 이제 그런 세대가 또 네. 출연을 해줘야 된다. 네. 예, 예. 이제 포텐셜은 조금씩 뭐 위원님께서도 중계를 많이 하시지만 보이는 선수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뭐 페드리나 아니면 안수파티나 가비나, 요즘 네. 가비나 니코 같은 앞대 같은 선수도 있고, 이런 선수들이 더 성장을 하고 또 이제 그 슈퍼스타 역할을 해야 되는 팀에 남아 있는 뭐 덴벨레 같은 선수들이 각성을 하고 잘하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저는 레알 마드리드는 계속 이 챔스 연속으로 우승할 때랑 거의 유사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팀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뭐 더 이상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또 그 정말 그 축구 역사의 전통적 브랜드가 네. 값어치가 뭐 가장 강한 팀이죠. 네, 이번에도 챔스 이제 PSG랑 붙게 되잖아요. 근데 PSG는 뭐 지지난 시즌에도 결승까지 올라갔었고 어마어마한 스쿼드를 지니고 있잖아요. 뭐 이름을 굳이 언급을 안 해도 될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알 마드리드랑 붙는다에 대해서 되게 조심하고 있고 험블하게 준비를 하는 분위기더라고요. 겸허하게. 네네.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는 항상 좀 전통적으로 그런 것도 있지만 최근 뭐 5, 6년만 봐도 계속해서 강호인 팀이고, 뭐 저번 시즌에 라리가 우승도 했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는 뭐 더 이상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네, 네. 네. 그럼 아틀레티코는 어때요? 아틀레티코는 이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게 이제 최근에 좀 안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저보다는 아무래도 그 현지 신문들도 읽으실 테니까 네. 그 현지 분위기를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네네네. 시메오네 감독에 대한 신뢰도가 네. 좀 떨어진 상태 아닌가요? 네, 지금 그런 얘기들이 예전보다는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아무래도 지금 라리가에서 가장 오래 연속으로 한 팀에 있는 감독으로 제가 지금 현재 뭐 당연히 그렇죠. 네, 예, 알고 예. 있을 거예요. 알고 있어요. 결국에는 시즌이 끝나봐야 알게 될 것이고 시메오네 감독이 몇 년 전에도 뭐 레알 마드리드랑 2번 연속 챔스 우승에서 네. 졌을 때나 아니면 뭐 리그 우승을 그때 한 번 하고 분명히 리그 우승을 할 수 있는 스쿼드를 갖고 있으면서도 좀 너무 수비적으로 한다라는 이렇게 반대 여론이 항상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기가 없었던 사람이 아니다. 네. 지금까지도. 네, 그래서 일단은 시즌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최근 뭐 한 4, 5년을 봤을 때 아마 지금 아틀레티코가 팀 퍼포먼스나 성적으로는 아마 지금 가장 안 좋은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리그 내에서는. 네. 네. 근데 뭐 아틀레티코는 아틀레티코라서 이 아틀레티코도 별로 걱정할 필요 없다는 스페인에서는 말씀이세요? 네 아틀레티코는 크게 걱정해야 할 그런 이제 팀의 유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지금 진짜 걱정이 많이 되고 많이 욕을 먹는 팀은 바르셀로나고요. 네. 아틀레티코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세비야가 요번에 네. 저는 사실 그 세비야 조 자체가 네. 좀 혼전은 예상이 되더라도 세비야가 사실 유로파리그로 밀릴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네. 뭐 아무리 못해도 2등 안엔 들겠지라는 그런 조였는데 네. 세비야가 유로파로 밀린 거는 조금 또 약간 실망스러운 결과 아닌가요? 실망스럽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유로파 리그에서는 너무 잘했기 때문에 챔스에도 이제 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는 있었지만 뭐 실망스럽지는 실망까지는 않습니다. 않다. 제가 너무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아니 긍정적으로 네. 하셔야죠. 네. 테바스 회장이 원투런치 보고 계실 수도 네, 있으니까. 보고 계실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네, 네. 그 리그 현재 어떤 모습에 대한 좀 총론적인 질문인데 네네. 안도니 이라올라 감독이 지금 이끌고 있는 라요 네. 마침내 성적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 베티스가 있잖아요. 예. 이 두 팀이 올 시즌에는 어떻게 보면 좀 가장 돋보이는 퍼포먼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네. 라요와 베티스에 관한 어떤 본인의 생각 내지는 뭐 현재의 시각 그런 네. 걸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라요 경기를 이번 시즌에는 많이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좀 봐야지 이게 어느 정도 예상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경험으로 봤을 때 라요는 이번 시즌에 잠시 반짝해서 시즌이 끝날 때 좋은 성적이 나올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구단의 규모에 따라서 보통은 이게 제자리로 가는 게 물론 축구는 항상 이변이 있지만 그런 경향이 있어서 라요는 대견스럽지만 그 상태로 끝까지 갈 수 있지는 좀 미지수고요. 베티스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베티스는 항상 중위권에서 유로파 리그 이 사이에서는 그 정도의 목표를 두고 항상 리그에 임하는 팀이기 때문에 근데 근년에 최근 몇 년 동안은 멤버에 비해서는 네. 그 목표와는 좀 동떨어져서 네. 너무 못했다가 네. 올 시즌에 비로소 이제 제대로 이제 멤버의 실력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베티스는 좀 기대를 해볼 만하고 근데 이제 다르게 저는 좀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 예전에는 라리가라 하면 항상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가 다른 팀들이랑 할 때 막 3대0, 4대0 이런 결과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TV 중계권을 통합을 하고 저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상향 평준화가 된 리그거든요. 그래서 빅구단들의 퍼포먼스가 안 떨어지면서 중위권 구단들이 더 경쟁력이 올라가는 것인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라리가 직원이라서 그럴 수 모르겠지만 근 한 3년간 그런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베티스 말씀하셨는데 베티스가 충분히 유로파를 매년 갈 수 있는 선수들이 그 결과를 비로소야 낸다고 하시지만 반면에 뭐 비아레알 같은 팀들이 있지, 발렌시아 같은 팀이 있지, 세비야가 있지, 레알 소시에다드가 있지. 계속해서 이런 그 유로파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순위의 팀들이 계속해서 경쟁력이 올라가고 있어요. 매 그래서 시즌. 베티스가 못 올라갔다기보다는 다른 팀들이 또 다른 시즌에는 계속 잘해왔기 때문에 베티스가 이거를 뚫지 못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렇게 네. 봅니다. 네, 네. 네. 뭐 헤타페 같은 팀들이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헤타페, 그라나다 그리고 올 시즌의 라요 네. 이런 팀들이 이제 가끔씩 들어오는 거고. 가끔씩 들어오고 네, 네. 이 들어오는 빈도수가 더 커지면서 아틀레티코가 이제는 빅3라고 간혹은 부르기 때문에 아틀레티코가 이제 진입을 하고 있으면 이제 다음에는 뭐 세비야나 이런 팀들이 이제 우승까지 노려볼 수 있는, 진지하게 시즌 막바지까지 우승까지 노릴 수 있는, 이제 저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라리가의 모습은 이제 그런 거죠. 조금 더 경쟁이 치열한 리그. 네. 서상원 주재원을 모시고 이제 하는 질문의 이제 마지막 파트는 네. 마요르카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겠죠. 네. 준비하고 오셨으리라고 믿고 네. 마요르카 올 시즌 현재까지 퍼포먼스는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어느 정도 또 만족을 하고 계신지 네. 곁들여서 이강인 선수 얘기도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주 이제 짤막하게 마요르카와 바르셀로나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는데 네. 그 경기에 대한 서상원 주재원의 간략 프리뷰까지 해서 네. 마요르카 얘기로 한번 또 얘기를 좀 진행시켜 주시죠. 네, 마요르카의 어느 뭐 평가를 하자면 이번에 승격한 팀이잖아요. 저번 시즌에 잠시 강등되었다가. 그래서 승격한 팀 치고는 그래도 선전하고 있지 않나라는 게 좀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시다시피 그렇게 갓 승격한 팀들의 그 시즌의 목표는 이제 잔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잔류의 안전적인 그 포지션 내에서는 잔류를 하고 있고, 마요르카가. 그리고 이제 이길 수 있는 경기들도 아쉽게 이제 승점을 몇 개 놓친 경기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뭐 마지막에 골을 좀 네. 먹혀서 비긴다거나. 그게 많았죠, 네, 사실은. 그게 사실 좀 뭐 네. 제가 기억하는 것만도 한 3경기 이상인 것 같은데, 그게 또 긍정적으로 이 평가를 하자면 이길 수 있는 능력 갖고 있는 팀이지만 그런 디테일한 것들이 이제 풀리기 시작하면 이제 승점을 좀 더 얻으면서 결국에는 구단의 최종 목표인 잔류를 저는 할 수 있을 거라는 좀 희망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약간 아쉽지만 그래도 지금 정도면 잔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준 시즌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이신 네, 거죠? 지금까지 네, 봤을 네. 때는 이 전반기 정도만 하면 잔류는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잔류를 해야지 한국 주재원으로서 이강인이 마요르카에 있는데 네. 더 많은 이제 관심을 받을 수 있고. 이강인 선수에 관해서 혹시 그 라리가 사무국 연맹 쪽에서는 네. 어떤 포인트로 이강인 선수로 인한 어떤 마케팅을 좀 하라라는 네. 그런 어떤 그 회사의 어떤 지시나 그런 사항은 있나요? 그 이강인 케이스처럼 많은 국적의 그 선수들이 라리가에 이제 다양한 팀들에 있고, 그 선수들이 이제 국적인 나라에 저 같은 이제 주재원들이 있는데, 당연히 저희는 이제 한국으로 치면 이제 한국인 선수가 이제 마요르카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거를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는 하고는 있으나, 중요한 거는 선수의 입장도 있고 구단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너무 그거를 몰아붙인다거나 몰아붙이는 뭐 연맹이 자의적으로 뭘 이렇게 하기는 또 어려운 면은 있다는 네, 거죠. 어렵고 네. 그거를 또 추구를 하지를 않은 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예전에 그런 뭐 저희 리그에서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뭐 맨유에 예전에 뭐 중국 선수를 데리고 와서 너무 마케팅적으로 사용했다. 이게 또 사실상 안 좋은 결과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구단과 선수가 좀 알아서 하는 문제고 네. 사무국이나 연맹 차원에서 그렇게 또 심하게 하면 오히려 경기력적으로나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네. 그렇게는 또 시도하시는 건 없다. 네, 저희는 이제 그래서 진짜 자리를 잘 잡고 있고, 그 라리가에서 좋은 활약을 만약에 하고 있으면 거기서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강인 선수는 이번에 또 마요르카에 왔고 이제서야 일부에 좀 유시얼한 선수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일부에서 규칙적으로 이제 기록 네, 활용되고 네. 있는 선수. 그러니까 사실 발렌시아 기간 동안은 좀 안타깝지만 네. 사실상 거의 좀 날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본격적인 활약은 어떻게 보면 마요르카 올 시즌부터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결국에는 이 선수가 얼마나 오랫동안
활약을 리그에서 해야 그게 저희한테 베네핏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너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혹시나 결과가 안 좋거나 아니면 선수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까 부담이 봐. 될 수도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는 적정선에서 홍보나 아니면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물론 이강인 유니폼은 아니지만 지금 네. 마요르카 유니폼이 하나가 왔어요. 네, 지금. 마요르카 구단에서 직접 이제 오. 보내준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그 원투펀치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번에 마요르카에 되게 중요한 바르셀로나와의 경기가 있을 거니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러 이 프로그램에 나오겠다 하니까 이제 팬들을 위해서 유니폼을 좀 선물을 해줄 수 있게 이렇게 유니폼을 좀 보내줬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뭐 마요르카가 한국에 투어로 온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제 중간에 또 나서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실 수도 있겠죠. 구단에서 이제 뭐 팬들과의 뭐 행사나 이런 거를 할 때 저희가 이제 좀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거나 뭐 이런 것으로는 할 수는 있겠죠. 그 마지막으로 그 마요르카 바르셀로나전이 정말 중요한 경기고 어떻게 네. 보면 그 라리가 사무국도 특히 이제 한국에서 이 경기가 방영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네. 네, 이 경기에 대한 간략한 좀 예상평을 좀 해주신다면. 모든 팀들이 그렇지만 특히 이 두 팀은 지금 3점이 되게 중요한 그렇죠.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요르카도 여기서 더 내려가면 사실 강등권과 가까워지게 네. 되고 네. 바르셀로나도 여기서 더 밀리면 유로파도 간당간당해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맞습니다. 네, 두 팀 모두가 3점이 절실합니다. 네, 지금은 아마 바르셀로나도 되게 무조건 3점을 이 마요르카에서 따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마요르카도 지금 한 경기 한 경기가 자기의 잔류를 위해서 중요하고 마요르카도 최근 경기는 그라나다한테 대패하긴 했지만 네. 그래도 이제 되게 좋은 모습들을 보여왔잖아요. 아틀레티코한테도 네, 이겼고 네. 바르셀로나가 이길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닐 것이다. 아닐 수도 있다. 이게 이 스쿼드의 차이라기보다는 처해져 있는 상황에 영향이 좀 더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에 뭐 빅 구단들 상대로 이제 포인트를 계속 올렸잖아요. 그렇죠. 공격 포인트를 올렸잖아요. 레알, 아틀레티코, 발렌시아 네. 등을 상대로. 그거를 이어가서 이번에도 바르셀로나 상대로 공격 포인트를 많이 좀 올리고 승점까지 가져가면 저는 라리가 한국 주식원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중계하는 입장에서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긴장하겠습니다. 라리가가 일단 그래픽 같은 거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그 보셨겠지만 그 여러 가지 그 통계 지표를 내는 어떤 그 방식도 그래픽으로 또 설명을 짤막하게 해주시는 예. 것들 있잖아요. 너무 감사한 게 저희가 거기에 진짜 많은 투자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중계 기술적으로 특히 네. 그 전술적인 포인트, 통계적인 포인트를 알려주시는 그래픽은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그래픽도 그래픽이지만 이제 최대한 이런 뭐 카메라 움직임이라던가 이런 제작 관련에 있어서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라리가의 스페인에 있는 팬들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TV로 중계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이제 모토라고 해야 될까요? 네, 세계 곳곳 쇼파에서 이 라리가 중계를 보는 사람들이 최대한 좋은 경험을 그 90분 동안은 했으면 좋겠다라는 모토로 일을 하고 있어서 매년 이렇게 새로운 것을 뭐 시도를 한다거나 도입을 하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기대를 해주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서상원 라리가 주재원이 정말 오늘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는데 네. 이 빈손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원투펀치 시청자 여러분들께 나눠드릴 선물을 갖고 오셨는데 저는 잘 모르니까 이 서상원 주재원께서 설명을 네. 좀 해주시죠. 일단은 저희가 그 아까도 잠시 얘기했던 이번 주말에 되게 중요한 경기는 마요르카 대 바르셀로나 경기가 있잖아요. 홍보를 하는 차원에 그 두 팀의 유니폼을 하나씩 이렇게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여기 보시는 저희 공인구도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여기 라리가 공인구예요. 네, 이게 이제 저희의 라리가 평소 공인구고 여기 보시는 형광색은 빅 경기에만 사용하는
저희 이번 시즌 사용하는 공구고 이것만 이제 하긴 좀 아쉬우니까 여기 보시는 이제 모자와 공책 노트북이 있거든요. 요 라리가 네. 공인 노트예요, 이게. 네. 그리고 펜도 이렇게 요 노트 버리는 것 같긴 하지만 너무- 사인을 뭐 뒷부분이나 어디 좀 안 보이는 데다가 제가 해서 앞부분에 해주셔도 전해드릴 것을 네. 약속을 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서상훈 주재원이 가져온 이 귀한 선물들은 어떻게 나눠드리느냐? 이제 응모의 방식 또 배분의 방식을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해서 추후 원투펀치 옐로우라든가 블루 혹은 뭐 제가 아는 레드도 있겠습니다만 그 원투펀치의 여러 가지 코너들을 쭉 잘 따라가시면 그 안에서 이제 향후에 공지가 나올 것임을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옐로우를 비롯한 원투펀치 여러 코너들을 잘 열심히 시청을 해주시면 그 코너에서 공지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라리가 연맹에서 우리 서상원 주재원을 모시고 또 장시간 좋은 얘기 들어봤습니다. 서 주재원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준이었습니다. 원투펀치 고품격 레드 39번째 시간을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